크게 미국하고 중국이 관세 전쟁, 관세 협상이라는 거는 미중 간의 대결 구도가 지금 가장 중요한데, 근데 중국은 소비를 너무 적게 하고 그 대신 제조업 중심의 경제 아니에요. 미국도 솔직히 중국이 전 세계 공장이라는 별명을 얻듯이 좋은 제품을 저가에 공급을 해서 미국도 장기간 인플레이션을 경험 안 했었는데, 그래도 중국은 너무 제조업 중심의 의존을 하고 있고 여전히 수출을 너무 많이 해서 다른 나라한테 피해를 준다. 반면에 이제 미국은 인정을 했어요. 소비를 우리가 너무 많이 한다. 특히 정부가 지출을 많이 한다. 그래서 이제 그걸 고쳐야 되고, 우리는 제조업이 부족하니까 중국이 제조업의 기능 역할을 좀 줄이면 우리가 그 대신 그 역할을 좀 하겠다고. 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굿모닝입니다. 네,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내용 되게 좋던데요? 그러니까 알파벳이 우리 빅테크 중에서 제일 좀 모멘텀이 약했잖아요. 네. 최근에 뭐 반독점 그런 재판도 받고 있고, 최근에 좀 이게 큰 그 독점적인 지위가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근데 오늘 실적을 보면 제가 느낌이 애플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플이 주주 환원을 엄청나게 늘리면서 네. 주가의 밸류에이션이 퍼가 10배, 15배 정도 되던 게 30배로 급등한 면이 있었는데, 물론 밸류에이션이 지금 이제 알파벳이 올해 이익 추정 기준으로는 한 18배쯤 되는데 당장 그렇게 올라간다는 건 아닌데, 버는 돈을 다 주주한테 환원을 한다. 네. 그래서 일단 매출액이 한 12% 증가했고, 그 다음에 그 현지 통화 기준, 그러니까 이제 달러로 환산하면 환차손이 생기니까 네. 현지 통화 기준, 그러니까 이제 본원 경쟁력이죠. 매출액이 14% 증가했고, 지금 이제 성장을 이끄는 클라우드가 28% 증가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성장이 살아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업들이 이제 일단 광고 집행, 온라인 디지털 광고 집행을 좀 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유튜브 같은 데도 지금 10% 이상 광고 성장을 하고, 검색도 그래서 회사 성장이 살아있다. 이제 그런 위안을 줬고, 네. 그 다음에 회사 생산성도 좀 올라가서, 영업이익률, 마진이 1년 전에 32%에서 이번에 34%. 주당 순이익 50%는 특별이익이 포함이 돼서 네. 그거는 좀 의미가 없고요. 근데 주목해야 되는 게 현금 흐름이 손익보다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영업 현금 흐름이 360억 달러, 48% 급증을 했고, 설비 투자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계속 그 AI에 투자를 하니까. 그래서 170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이제 남는 돈, 그러니까 영업 현금 흐름에서 설비 투자를 차감하면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보통 우리가 했는데, 그것은 회사가 주주 환원을 하든 아니면 다른 장기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근원인데 190억 달러. 그래서 190억 달러 중에 주주들한테 돌려준 돈이 거의 90%예요. 150억 달러 이상을 자사주 매입 소각을 했고, 네. 미국은 자사주를 사고 동시에 다 소각을 하죠. 네. 그리고 배당을 24억 달러를 해서 버는 돈의 한 95%를 주주들한테 돌려줬어요. 그래서 성장도 상당히 웬만하고 위축될 줄 알았는데 괜찮고, 애플같이 버는 돈을 다주주한테 돌려주고, 특히 자사주 매입 소각을 아주 공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것이 약간 좀 눈에 띄었어요. 이게 네. 회사를 좀 우리가 주주 친화적으로 더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그 회사들은 뭐 자사주를 사고선 그냥 회사에 금고주를 잠겨 놓는 경우도 있고, 배당도 잘 안 늘으니까 어제 이제 국회에서 이소영 의원이 배당 성약이 35%가 넘으면 배당 소득세를 분리과세해서 경감해 주겠다. 이제 그런 대책도 나왔잖아요. 근데 하여간 미국과 한국이 완전히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걸 보여주고,
다른 점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이제 그 테슬라 실적 나왔는데 구글도 자율주행을 샌프란시스코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웨이모라고. 그래서 지금 많은 미국인들이 이 서비스를 타봤다. 저는 테슬라 자율주행은 해봤는데 웨이모는 못 타봤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에 한번 미국 갈 때 해보고 싶은데 모건 스탠리가 웨이모에 대해서 그 사업부 기업 가치를 한 최소한 한 500억 달러, 한 80조 원 정도는 될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이제 테슬라와 차이는 테슬라는 있는 자동차에서 자율주행을 하는 거고 웨이모는 엄청나게 장비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제 그 자동차의 원가가 뭐 한 30만 달러는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고비용이니까 이익을 내기가 힘든데 웨이모가 하여간 기본적으로 그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 로보택시 개념으로 더 인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테슬라의 자율주행비 로보택시는 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여간 실적 걱정을 지금 이번 분기에 이제 지금 어닝 시즌 아니에요.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적도 좋고 주주환원 측면에 있어서 완전히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여서 그래서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아까 한동안 한 6%까지 올라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한 4, 5%쯤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좋습니다. 예. 정말 강하게 상승하고 있고 내용도 우리 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면은 좋습니다. 사실 구글이 작년에 AI 관련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그 쌍도 맞췄잖아요. 근데 보면 항상 구글은 AI 관련한 거를 발표할 때마다 그렇게 오래 준비하고 정말 연구 인력도 많고 돈도 오래 많이 투자했는데 항상 뭔가 실수를 하고 삐끗삐끗하면서 주가가 많이 급락하기도 했었어요. 그 절실함이 없고 독과점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헝그리하지가 않아요. 그게 가장 기업 문화상 네. 구글의 챌린지고 최근에 국내에서는 뭐 삼성전자도 약간 그런 조로증 현상 같은 걸 좀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잘 나가던 회사는 그러한 헝그리 정신을 네.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다. 엔비디아도 뭐 약간 그렇죠. 다 그쵸. 너무 임직원들이 이제 주식 부자가 됐잖아요. 네. 그 RSU를 많이 들고 있어서. 네. 어쨌든 구글 실적 내용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십사 해서 저희가 체크를 좀 해드렸고요. 자, 오늘의 영어 문장 나갑니다. 오늘 굉장히 쉽네요. 쉽나요? 아, 영어 그냥 해석하기요. 해석하기로 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이제 한번 읽어주시죠. 오늘 그 2+2 협상을 밤사이에. 네, 밤사이에 했잖아요. 그래서 스콧 베센이 이번 주에 한 얘기인데 there is an opportunity for rebalancing.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얘기냐면 중국도 중국 자체로 너무 불균형이 심하고 경제가 네. 미국도 심해서 서로 상호 협력을 해서 우리가 좀 그 불균형을 해소하자. 그러니까 좋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제 협상을 미국에서 하고 다음 주에도 뭐 상당히 기술적인 협상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큰 틀의 합의 그란 얘기를 스콧 베센이 했는데 조금 그거는 제 생각엔 약간 좀 뭐 약간 그 언론에 대한 약간 제스처 같고 어차피 우리 정부는 차기 이제 6월 초에 이제 대선이 있고 나서 네, 차기 네. 정부에서 이제 그 최종 합의는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얘기를 많이 열심히 경청을 그쵸. 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스콧 베센 얘기를 좀 더 보태면 네네. 지금 이제 크게 미국하고 중국 결국 이 관세 전쟁, 관세 협상이라는 거는 미중 간의 그 대결 그 구도가 지금 가장 중요한데 이제 중국은 이제 스콧 베센트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사진이 나와 있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저분이시죠? 예, 이분. 예. 근데 중국은 소비를 너무 적게 하고 그 대신 제조업 중심의 경제 아니에요. 미국도 솔직히 중국이 전 세계 공장이라는 별명을 얻듯이 좋은 제품을 저가에 공급을 해서 미국도 장기간 인플레이션을 경험 안 했었는데 그래도 중국은 너무 제조업 중심의 의존을 하고 있고 여전히 네. 그래서 수출을 너무 많이 해서 다른 나라한테 피해를 준다. 반면에 이제 미국은 인정을 했어요. 베센트도 소비를 우리가 너무 많이 한다. 특히 정부가 지출을 많이 한다. 그래서 이제 그걸 고쳐야 되고 우리는 제조업이 부족하니까 중국이 제조업의 기능 역할을 좀 줄이면 우리가 그 대신 그 역할을 좀 하겠다고 그러는데 되게 명확하게 그러니까 스콧 베센이 되게 뭐 가장 유능한 헤지펀드 매니저고 전 세계에서 매크로를 제일 잘 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미국이
무역 적자가 심한 이유는 세 가지다. 첫 번째는 무역 조건, 교육 조건 이런 것들 불공정한 행위를 다른 나라들이 많이 해서 그게 하나고. 그러니까 불공정 얘기를 여기서 했어요. 두 번째는 미국 자체 내 문제. 재정 적자가 너무 심해서 우리는 그것을 축소해야 되고. 왜냐하면 재정 적자가 많다는 건 수입을 많이 한다는 얘기거든요. 세 번째는 다시 불공정의 얘기인데 이제 환율. 중국이 이제 환율 조작을 솔직히 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은 우리는 환율은 자연스럽게 시장에 맡기는데 그래서 하여간 미국도 문제가 있지만 네. 중국 너희의 문제는 더 심각해서 우리가 약간 협상에 나서자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제가 끝에 이제 테슬라 일론 마스크 얘기를 오늘 하겠지만 네. 뭐 지난주에 백악관에서 스콧 싸웠어요. 베센트와 머스크랑 아주 고성에 네.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한국으로 치면 국세청장을 놓고 그러니까 결국 누구를 앉히느냐의 힘의 겨루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머스크가 뭐 자이든 타이든 백악관에서 트럼프를 도와주고 미 정부 일 하려는 것을 시간을 많이 줄인다는 것은 네. 본인이나 테슬라나 뭐 위해서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은 되게 절차를 중요시해서 네.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순발력 있게 머리로 일을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 사고의 틀 분석의 프레임워크를 중요시하는데 그 프레임워크를 다 만들었다고 일론 마스크가 했거든요. 미국의 이제 그 더지에서 재정 적자를 줄이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뭐 테슬라 실적에서 일론 마스크가 발표한 그런 내용이 뭐 나쁘진 않다. 괜찮은 방향이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스캇 베센트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협상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서문을 열어봤습니다. 오늘은 사실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접어들면서 우리가 실적 얘기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워낙에 지금 관세기가 크게 자리 잡다 보니까 약간 수면 아래로 내려간 것 같았던 실적 얘기가 테슬라 싹 올라오고 물론 실적은 안 좋았지만 그리고 오늘도 구글 뭔가 내용이 좀 좋고 하면서 약간 분위기가 이게 좀 좋아지는 걸로 반전이 되나 싶은 상황이 기대는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뭐 협상이 다 끝난 게 아니고 워낙에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두고 계속 조율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실적 얘기를 우리 여행커가 하니까 네네. 제가 먼저 그 얘기를 드릴게요. 네네. 그 텀리 펀드 스트래트에서 이제 매일 집계를 해서 이제 제가 이메일을 받아보는데 수요일 기준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 수요일까지죠. 네. 그래서 이제 S&P 500대 기업 중에 26%가 이제 그때까지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130개 회사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실적이 상당히 우리 걱정 많이 했잖아요. 근데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순이익 기준으로는 80%가 예상보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한 70%가 보통 미국의 평균이거든요. 왜냐하면 가이던스를 좀 낮추기 때문에 항상 서프라이즈를 하는데 물론 지금 이제 26% 반을 넘지는 않았지만 네. 그러니까 80%가 순이익이 생각보다 좋고 매출단에서도 64%가 비트를 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서 네. 물론 4월 2일 날 그 이제 트럼프가 관세 그 상호 관세를 발표를 하기 전 3월 말까지 실적이지만 하여간 1분기는 기업들이 큰 타격이 없이 순항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 애널리스트들은 거꾸로 그 실적을 최근에 하향 조정을 많이 했는데 그것보다는 더 좋은 실적이 나옴으로써 약간 시장이 조금 안도하는 이번 주에 보면 우리 지금 3일째 계속 강세를 보이잖아요. 근데 강세 내용을 보면 헤지펀드의 공매도 환매수가 지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시장에 자신이 있어서 사는 그 내추럴 바잉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니고 헤지펀드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 있어서 환매수하는 게 큰 것이고 네. 우리가 조금 더 쪼개서 보면 제일 위에 보면 이제 숫자가 3개가 나오는데 이미 발표된 회사가 그 S&P 500 기준으로 순이익이 11% 증가를 했고 앞으로 발표할 350개 회사들의 이익 증가율이 한 8% 정도 예상이 돼서 그거를 이렇게 시총 기준으로 이제 합치면 한 9% 올해 1분기 순이익 증가가 예상이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제일 익스포저가 많고 시장에서 중요한
IT가 한 16% 성장이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뭐 알파벳, 그다음에 메타. 그러니까 이제 알파벳이 실적이 좋게 나와서 아마 상향 조정이 되겠죠. 근데 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도 한 6% 성장이 예상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업종별로 너무 특별히 안 좋은 데도 없고 골고루 상당히 무난한 실적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어서 시장이 조금 편안한 마음을 갖고 있고 이제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 주 랠리의 근간이 된다고 보입니다. 네. 이번 주 실적 발표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경제 관련한 내용들이 계속 시장에 데이터들이 전해질 텐데 그때마다 시장은 큰 관세라는 변동성을 가지고 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괜찮구나.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는구나. 이런 관점을 계속 긍정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저점을 이미 확인하고 좀 그래도 조금 이제 반등하는 혹은 이제 더 떨어지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 보일 텐데 또 이러다가 주요 기업들 이제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 제일 영향력 큰 기업이 사실 엔비디아잖아요. 엔비디아 예. 뭐 그렇죠. 그렇죠. 그 기업의 실적 발표도 가이던스가 어떨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엔비디아는 근데 제일 끝에 발표하잖아요. 그러니까요. 한참 있다가. 예, 그때까지는 뭔가 계속 기대를 가지고. 다음 주가 이제 빅테크 대부분이 발표하니까 그렇죠.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실적은 1분기까지는 괜찮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회사들 그쵸. 지금 나온 거 보면 큰 문제는 없다. 관세 영향에서 어쨌든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반영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분기는 좋지만 2분기 그리고 기업들이 사실 가이던스를 명확하게 내놓지를 못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경기 침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에 관련해서 이번은 트럼프가 미쳤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폴 네네. 크루그만이라고 뭐 경제학자고 네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거물이죠. 근데 되게 글도 잘 쓰고 네. 뭐 수십 년 동안 뉴욕 타임스 사설 기고를 통해서 자기 의견을 항상 표출을 했는데 네. 이분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면서 이 사람 진짜 미쳤다. 이제 그런 표현을 썼는데 최근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있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만 네. 아주 그것은 짧을 것이다. 짧다. 그러니까 짧은 거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경기 침체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짧기만 하면 시장은 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 관세율 자체 그것의 문제라기보다는 트럼프가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영어로 플립플롭이라고 그러는데 그 마음대로 매주 그 관세에 관한 자기의 정책, 생각, 그다음 관세율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게 더 문제다. 이런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경기 주체들이 판단하는데 심각한 타격을 준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소비의 위축은 나름대로 개인들이 적응을 해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1분기 실적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까 박 팀장 얘기한 것처럼 미국에서 개인들이 여행 가는 거, 비즈니스 트래블 이런 거 좀 줄이지만 또 네. 다른 지출은 꾸준히 해서 개인들은 적응을 하지만 기업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방향을 못 잡는다. 왜냐하면 이제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기업이든 미국 기업이든 한국이나 아시아, 유럽에 우리가 공장을 지어야 되는지 미국에 지어야 되는지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관세가 뭐 100% 갔다가 지금은 10%라 그러고 뭐 여러 가지 너무 이 변화가 많으니까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경제 성장과 기업 이익에 있어서 실적 펀드멘털을 볼 때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경영진들이 CEO가 전혀 판단을 못하니까 기업의 투자는 일단은 올스톱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일단 경기 침체가 있다면 설비 투자 때문에 짧게 되지만 소비자들은 꾸준히 소비를 해서 경기 침체 후 회복은 바로 될 것이다. 그런 하게 재미있는 얘기를 이 사람이 했습니다. 네. 진짜 저분이 이야기한 대로 짧게 왔으면 좋겠네요. 근데 그 짧은 게 엄청나게 뭐 심각하게 팍 짧게 뭐 그렇지는 오늘 않을 것 크러쉬가 같아요. 나타나는 네. 그런 거는 아니겠죠? 2022년보다는 그때는 기업들이 바다에 깊은 바다에 빠지는 듯한 헤어나기가 쉽지 않은 거였는데 이번은 뭐 매크로 리스크만 어느 정도 거치면 기업들이 워낙 지금 건실하기 때문에 네. 괜찮을 겁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관련한 기업들 중에서 이번 주 우리나라 SK하이닉스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굉장히 좋았고요. TSMC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좋았던 게 이게 미리 이제 당겨서 좀 수요가 폭발을 해서 그런 것이다라는 분석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텔도 오늘 네. 발표했죠.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TSMC가 어떻게 보면 반도체 그러니까 일주일 전쯤 실적이 나왔었어요. 근데 네. 전체 반도체 시장의 가늠자 역할을 하는데 순이익이 그러니까 매출액이 42% 증가했고 그다음에 순이익이 60% 증가했는데 순이익의 규모가 한 15조 원이 넘었어요.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계속 두 분기 연속 이익이 컸다고 그러는데 SK하이닉스 이익의 한 2배쯤 됩니다. 네. 그만큼 TSMC가 수익성이 되게 높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올해 전체로는 한 최소한 25% 이상의 매출 증가를 예상을 해서 끄떡없다. AI에 대한 투자는 우리 고객들은 계속 투자를 늘릴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도 모든 저 반도체 주문을 다 골고루 여러 회사한테 받는 게 TSMC인데 반도체 업종이 괜찮은 거 아닌가 이제 그걸 짐작해 볼 수 있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2분기 가이던스도 괜찮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매출 총이익률도 그러니까 매출액은 한 40% 정도 증가를 할 것이고 매출 총이익률 58%, 영업이익률 48%. 그러니까 1분기에 좋은 그런 흐름이 계속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CEO 겸 이사회 의장인 W.W. 웨이 여기 이제 조금 재밌게 생기신 분 예일대 박사신데 이분이 항상 그 분기 컨퍼런스 콜을 본인이 직접 주재해요. 미국의 빅테크는 뭐 일론 마스크도 그렇고 오늘 구글 순다 피차이도 본인이 주재하잖아요. 근데 한국 기업들은 여전히 기업 회장이거나 아니면 CEO가 주재를 안 하고 CFO 아니면 심지어 IR 담당 임원한테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몇 달 전에 삼성전자가 CFO가 IR을 주재했다고 몇 년 만에 그게 화제가 됐는데 그거는 진짜 약간 저는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CEO가 주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 TSMC는 거버넌스 측면에 있어서도 가장 존경을 받는 아시아 기업인데 주주에 대해서 되게 진심이다. 기술력만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TSMC한테 우리가 배울 게 너무 많다는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 이런 점도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러한 것 때문에 이 주가의 밸류에이션의 격차가 대만 회사랑 한국 회사랑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많이 분발을 해야 됩니다. 네. 예. 정말 귀엽게 생기셨네요. 근데 이분도 네. 저 현대차 정의선 회장 한 2주 전에 백악관 가기 전에 TSMC가 미국에서 엄청난 그 큰 그 투자를 발표할 때 이분이 이제 그때 옆에 있었죠. 되게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옆에. 우리나라와 미국을 좀 비교를 해보면은 어떨까요? 지금 구조조정은 사실 미국은 되게 쉽다라는 표현도 참 되게 씁쓸하긴 그러니까 뭐 한데. 근로자 입장, 그러니까 미국은 되게 다이내믹하지만 일하는 근로자는 항상 나는 해고당할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을 합니다. 그쵸. 왜냐하면 상시 구조 조정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오늘 인텔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뭐 그냥 예상대로 그냥 무난한 실적이었고 그다음에 가이던스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네. 그러니까 최악은 면하고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주가는 아까 아마 애프터마켓에서 보니까 조금 밀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인텔이 여기가 이제 전체 직원이 제조를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이 전체 직원이 구조조정을 작년에 했었어도 10만 9천 명쯤 되는데 여기서 추가로 20%를 더 해고를 하겠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조직이 슬림화가 되고 그 다음에 긴장감을 불어넣으려면 이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실제 시장은 이제 리프탄이라는 이 CEO가 상당히 잘하고 있다.
그 전에 그 떠나야 했던 그 게리 길싱거는 조금 리더십이 약하지 않나 이제 그런 걱정을 했는데 리프타는 실력도 있고 존경도 받고 그다음에 투자가로서도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어서 이 사람의 리더십에 상당히 지금 점수를 줘서 투자가들이 월가가 좋아하는데 반면에 한국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해고를 당하지 않는 그런 우리 강한 고용법이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의 유연성이 없어서 변동비는 작고 고정비는 크기 때문에 실제 기업 운영하는 입장이나 투자가 입장에서는 조금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리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지금 실적 발표 내용들에 대해서 쭉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최근에 실적 발표한 기업 중에서 테슬라가 참 이례적인 모습이 보였고, 테슬라의 실적은 안 좋았지만 어쨌든 일론 머스크의 말에 지금 주가가 연일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악관 내에서 정치 싸움에서 밀렸는지 그거는 우리가 알기는 어려워요. 근데 하여간 자의 반, 타의 반,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테슬라가 지난 회사를 자기가 이제 맡아서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한 지 한 20년 됐는데 지난 20년 동안 지금이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다른 전의 위기는 2018년에 모델 3를 대량 생산 들어갈 때 야전 침대를 일론 머스크가 공장에 깔아놓고 그때 몇 주 동안 그 진두지휘를 했잖아요. 네. 그때 이후로 가장 위기, 어떤 위기냐면 중국의 자동차 업체로부터 그 아주 막강한 심한 경쟁의 위기. 그래서 하여간 이래저래 하여간 본업인 6개 회사를 경영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일론 머스크 본인이나 회사 주주들을 위해서 되게 좋은 모습이다. 그래서 하여간 이게 이번 주에 가장 큰 뉴스예요. 근데 그 1분기 실적을 이렇게 들어보면 컨퍼런스 콜이 한 1시간 좀 넘게 진행이 됐는데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다른 경영진도 되게 말을 좀 아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뭐 실적 자체가 좋지는 않았죠. 근데 시장이 예상을 한 거니까 주가는 충분히 극복을 했었고 근데 요 말이 약간 좀 애매모호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지를 통해서 미국 정부 재정 적자를 줄이는 큰 틀은 다 잡았다. 그러니까 이제 밑에 직원들이 할 텐데 이제 결국 근데 이런 일들도 리더가 없으면 얼만큼 모멘텀을 받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 임기가 끝날 때까지 나는 그분이 원한다면 주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정부 일을 계속 원격으로 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은 보통 일주일에 한 6, 7일은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워커릭이죠. 워커릭인데 이미 그 트럼프 행정부에 관여하기 전에도 대부분의 시간은 텍사스가 이제 그 테슬라 본사 공장이 오스틴으로 옮겼고 스페이스X도 텍사스에 있죠. 그래서 텍사스와 캘리포니아 왜 중요하냐면 테슬라의 소프트웨어와 자율주행 본부가 다 그 팔로알토에 있습니다. 두 개가 같이 붙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스페이스X나 뭐 뉴럴링크 이런 회사에 이제 본인이 시간 배분을 했는데 그 이분의 일하는 스타일은 그래요. 그러니까 더치 일도 그렇고 아젠다 목표를 정한 다음에 강하게 추진을 해서 제가 들은 얘기는 과거에 보면 이제 팔로알토 사무실에 오면 임원회의를 할 때 새벽 2시, 3시까지 하고 그 다음 주까지 이것을 하라고 이사들한테 지시를 하고 다음 주에 와서 확인을 하는 강한 리더십, 엄청난 스피드를 갖고 하는데 지난 트럼프 행정부에 관여함으로써 한 6개월 이상 그 모멘텀이 되게 늦춰졌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시 가동이 된다면 테슬라의 긴장감이 확실히 들고 경영 의사결정도 빨라지고 임직원들도 좀 더 빠릿빠릿하게 팍팍 돌아갈 것 같은 그런 기대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조금 이제 반등을 실제 실적 전후에서 이번 주에 많이 올랐죠. 그렇죠. 사실 지금 머스크가 완전하게 테슬라의 뭐 일에 손을 뗀 거는 아니었는데 워낙에 이제 도지에 집중해서 너무나 좀 그전에는 오히려 이제 정부가 그러니까 친정부적인 그런 행보와 뭔가 이제 더 빠르게 테슬라의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400불을 넘었었잖아요. 근데 막상 취임을 하고 나서는
뭐야 이거 언제 되는 거야 싶고 그러니까 자율주행에 대한 그쵸, 기대가 그쵸. 승인 기대가 있었다가 네. 좀 이게 당장 벌어지지 않네 이제 맞아요. 그런 우려를 했었죠. 그래서 많은 기대감이 좀 줄었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 속에서는 근데 이게 너무 계속 노이즈가 있어가지고 막 싸웠다 그러고 뭐 돌아와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청사진 그리면서 구체적인 로보택시 뭐 이런 일정을 얘기를 또 했잖아요. 근데 또 항상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일정을 정확하게 지킨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이번에도 믿어도 될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뭐 어느 정도 타당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 우리 그 실적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로봇 택시는 그러니까 소규모인 것 같아요. 한 20, 30대 정도 얘기가 나오는데 6월 그러니까 2달 후 텍사스에서 예정대로 이제 운행을 시작을 한다. 근데 뭐 구글 웨이모는 이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엄청나게 많이 자율주행, 그러니까 드라이버레스, 그러니까 운전자가 없는 택시가 지금 운행이 되고 있고, 네, 보급형 모델 질문도 있었어요. 예상대로 진행이 되는 거냐. 그래서 실제 다른 임원이 답변을 했는데 전혀 지금 문제점이 없고 우리 계획대로 하반기 출시 예정이다. 근데 아마 이제 주문을 먼저 받고 대량 생산 램프업은 좀 시간이 걸릴 건데 이번에 이제 1분기 실적이 테슬라가 안 좋았던 게 뉴 모델 Y 출시를 위해서 보통 리툴링이라고 그러죠. 이제 공장들 레이아웃을 바꾸고 그 작업도 했지만 동시에 이 보급형 모델 대량 생산을 위한 작업도 같이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하반기에 나오는 것은 뭐 틀림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지금 테슬라 주가 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율주행, full self driving 중에서 관련돼서는 이제 중국에서 2월에 supervised 그러니까 운전자가 앉아 있어서 개입을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 출시가 됐는데 반응이 좀 뜨뜨미지근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매핑이나 내비게이션을 테슬라가 원하는 것처럼 다 100% 구현을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 업체들이 워낙 요즘 고성능 차를 저가에 FSD까지 포함된 것들을 내니까 반응은 좀 뜨뜻미지근했고 네. 유럽에서는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근데 그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자율주행이 회사의 손익에 구독경제 모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본격적으로 손익에 기대하는 것은 내년 하반기, 2026년 하반기. 근데 우리 여행커 얘기한 것처럼 지켜지냐 이제 그건 우리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그러니까 큰 흐름은 아젠다는 하여간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6개월, 12개월씩 지연은 되고 있고 하여간 이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출렁이었어도 $220가 상반기에 보면 바닥을 계속 다졌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은 또 주가 흐름 측면에 있어서는 괜찮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실적 발표 내용 보면은 전기차 쪽은 예상대로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부진을 좀 상쇄했던 게 ESS 쪽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관련한 기업들이 엄청나게 오르고 했는데 실적에 대한 데이터 내용 보시면서 과연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제가 한 달 전에 테슬라가 1분기 적자 전환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제 유튜브도 찍고. 그런데 실제 그 테슬라 사업부는 3가지 사업 부문이에요. 근데 자동차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쪼개서 각각에 대해서 이익을 발표하지는 않아요. 매출액만 발표하는데 자동차 부분은 이렇게 추론을 해보면 적자였던 것 같아요. 약간의 적자. 근데 뭐 그 자체가 큰 의미는 없고 네. 이 에너지 스토리지가 효자 노릇을 해서 지금 매출액도 한 67% 증가를 했고 엄청난 이익을 내서 실제 1분기 테슬라 이익 난 거의 거의 대부분을 에너지 부분이 차지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알파벳도 웨이모에 대한 기업 가치를 한 80조 원을 줘야 된다는 얘기가 월가에서 나오는 것처럼 네. 실제 테슬라 시총 중에서 에너지 부분의 밸류를 근데 이런 그 에너지 부분의 밸류는 되게 기업가치 높게 쳐줘야 되는 게 왜냐하면 성장도 많이 하고 마진도 높고 경기에 영향을 전혀 안 받는 약간 그런 그 방어적인 성격도 있어요. 근데 그런 데들은 유틸리티 같이 밸류에이션을 많이 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점점 시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밸류를 줄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네. 또 특이했던 점은 영업이익률이 2%로 진짜 안 좋았지만
현금 흐름은 사수를 했어요. 현금으로. 그러니까 그 영업에서 버는 현금 흐름이 악화가 됐지만 설비 투자를 또 많이 줄였어요. 네. 그러니까 필요한 AI에 대한 투자는 계속 했지만 다른 불필요한 투자는 미루거나 축소를 해서 잉여 현금 흐름을 창출을 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보통 자동차 업체들이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이거 현금 떨어지면 어떡하지 걱정을 하는데 50조 원 이상의 현금을 여전히 지금 많이 갖고 있어서 테슬라는 하여간 그런 면에 있어서는 끄떡이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주가는 과연 얼마나 더 많은 반등을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방 경직성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220달러가 220달러가 금년 보면 그러니까 저점으로 거기 가면 또 반등을 하고 작년에는 한 140~150달러가 저점이었잖아요. 그래서 저점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좋다. 투자가 주주 입장에서. 근데 하여간 주가의 변동성은 여전히 극심하다고 보입니다. 네. 예. 테슬라 이야기 확인해 봤고요. 저 마지막으로 미국 거버넌스 문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미국 CEO들이 코로나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우리도 희생을 해야 된다. 근데 실제 미국 CEO들의 급여는 여기 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급여인데 코로나 시기에도 계속 급여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종업원들은 구조조정하고 월급을 깎았지만 본인들은 계속 급여를 올려서 실제 작년에는 1,700만 달러 총 급여를 받았어요. 거기 이제 대부분은 이제 주식 보상이 대부분인데, 하여간 미국에서 하여간 거버넌스 주주 입장에서 투자가 입장에서 걱정은 이 CEO들이 너무 많은 급여를 받고 또는 자기들이 원하는 프로젝트, 그러니까 주주를 위하는 것보다 이제 그것을 이렇게 통제하고 그것을 모니터하고 그것을 못하게 얼라이먼트를 만드는 게 이제 이사회가 하는 이제 거버넌스인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CEO에 대한 견제 문제인데 이제 한국은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의 컨플릭트, 이해상충 이제 그것을 견제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뭐 다음 정부에 바라는 그런 제안을 제가 맡고 있는 거버넌스 포럼에서 했어요. 근데 아까 우리 알파벳 얘기했듯이 미국 기업은 돈을 벌면 꼭 투자하고 남은 돈들은 거의 다 주주 환원을 해요. 자사주 매입을 하면 다 소각을 하고 그 다음에 배당도 많이 하고. 근데 한국 기업은 여전히 자사주를 사고선 회사에 잠겨 놓죠. 그래서 가령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를 해야 된다. 기보유 주식은 즉시 소각하고 앞으로 매입하는 것은 3개월 내에 소각하는 것을 정관에 도입을 해라. 그다음에 자회사 상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행히 이번에 보면 LG전자도 인도법인 상장을 미룬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떠한 판단을 이사회에서 경영진이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이러한 것들이 해결이 되면 코스피가 미국 주가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 정부에 하여간 바라는 이러한 거버넌스 관련된 이슈들이 꼭 해결돼서 미국 주가도 좋고 한국 주가는 더 좋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미국의 거버넌스 이야기까지 오늘 들어봤고요. 오늘 글로벌 인터뷰 시간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